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수량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장기 투자를 심리적 압박 없이 해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멘탈 강화 훈련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운드리에서 TSMC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미세 공정을 논할 때 5나노니, 7나노니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나노 앞에 숫자는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데 반도체에서는 이 수치가 작을수록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7나노 이하부터는 회로 선폭을 줄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회로 선폭을 줄이는 것이 반도체의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건 맞지만 사실 다른 방법으로도 성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후공정인 패키징 공정입니다. 반도체는 보통 8대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정말 크게 보면 전공정과 후공정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5나노니 7나노니 따지는 것은 8대 공정 중에서 세 번째 공정인 포토 공정에서 쓰는 말이고 EUV 노광기 역시 포토 공정을 위한 핵심 장비입니다. 포토 공정은 전공정에 해당됩니다. 전공정에서 반도체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도 후공정인 패키징 기술력이 떨어지면 속된 말로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것은 마치 최상급의 재료를 가지고도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만든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공정은 음식 재료, 그리고 후공정은 요리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요리에 해당하는 패키징 공정입니다. 초미세 공정의 핵심이 반도체를 작고 빠르게 만드는 것에 있다면 패키징의 핵심은 패키지에 칩을 쌓아 올리거나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최상의 결과물을 내는 것에 있습니다. 후공정도 파운드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TSMC는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에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때 애플이 삼성전자와 TSMC에 골고루 위탁 생산을 맡기다가 갑자기 삼성전자를 손절했거든요. 그 이유가 TSMC에서 새로 개발한 패키징 공정 때문이라는 분석도 한때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과 애플이 경쟁 관계라는 부분도 크게 작용했겠지만 패키징 기술도 분명히 일부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파운드리의 트렌드가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까지 포함한 종합 서비스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미세 공정에만 올인해서는 파운드리에서 세계 1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패키징 서비스를 내년 말까지 4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패키징의 시장 규모를 봐도 2019년에 32조 원이던 게 2025년에는 46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후공정은 시장 규모도 규모지만 패키징 공정 기술력이 떨어지면 전공정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고객사가 위탁을 주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따라서 패키징 기술력은 파운드리 점유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2020년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면 TSMC가 3분기 내내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1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 넘기기가 이렇게나 힘듭니다. 1년에 10조 이상을 투자하는데도 TSMC와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TSMC도 삼성전자 못지않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투자합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상대를 제대로 만난 거죠.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 패키징 공정은 3차원 적층 기술인 X큐브 방식입니다. X큐브는 전공정을 마친 웨이퍼 상태의 칩들을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낸드 플래시가 메모리를 위로 쌓아 올리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론에서 얼마 전에 낸드 플래시를 176단까지 쌓는다고 발표를 했었죠. 난리가 났었는데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28단으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는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전공정에서 제가 회로 선폭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7나노에서 5나노로 발전하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나노 줄이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5나노에서 3나노로 가는 데는 이것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기술적 한계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전만큼 빠르게 나오고 있지 않죠. 물론 어떻게든 계속 발전해 나가긴 하겠지만 언제까지 미세 공정에만 기댈 수는 없기 때문에 패키징 공정에도 삼성전자와 TSMC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미 TSMC는 최근 이사회에서 전공정과 후공정에 16조 7천억 투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파운드리에 10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TSMC는 16조 7천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투자 규모만 봐도 TSMC가 더 큽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반도체 설계,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골고루 투자를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TSMC는 파운드리 사업 하나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파운드리에 집중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설계 사업도 하고 있어서 파운드리 고객과 경쟁 관계에 있죠. 예를 들면 퀄컴이나 애플과 모바일 AP에서 경쟁 관계에 있죠. 이런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당연히 같은 조건이라면 삼성전자보다는 아무래도 TSMC가 여러 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성의 실적을 보면 파운드리에서 내년에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 유력하고요. 대형 고객사도 줄줄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희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TSMC와 비교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TSMC는 한 우물만 30년 넘게 판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D램과 낸드 플래시는 흉내도 못 내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TSMC가 삼성보다 못한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각자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거니까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에게 밀린다고 해서 결코 미래가 어둡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기사 내용으로 돌아가서 현재 TSMC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적층 패키징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구글과 AMD 3D 기술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발표했죠. 오늘 기사 내용을 보면 마치 삼성전자가 TSMC에게 많이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진짜 핵심은 TSMC를 이기고 못 이기고가 아니라 커져가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수혜를 많이 보느냐입니다. TSMC가 삼성전자보다 수혜를 더 많이 봐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차피 TSMC 혼자서는 반도체 물량을 다 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시작이 되었고 대세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지금도 파운드리 업체에서 반도체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수요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파운드리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세계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 중에 가장 많은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분야도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TSMC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같이 파이를 키워 나간다면 10년 후에는 주가도 많이 오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파운드리 패키징 공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파운드리는 미래 먹거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데 전공정과 후공정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고 후공정에도 삼성전자와 TSMC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미래가 밝은 분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당연히 밝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